이번에는 배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데이터들의 각 원소가 차례차례로 저장되고요. 그리고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원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 등을 이용해서 처리하기에 적합한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배열을 이용하면 한 번에 많은 메모리 공간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 n개의 원소가 마련된 경우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는 n-1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배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개의 정수형 변수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합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내용대로라면은 10개의 변수를 마련함에 있어서 지금 보는 대로 각각의 이름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x0, x1, x2 해가지고 숫자로도 우리 배열명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배열을 10개를 하나씩 일일이 마련해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마련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배열의 그 정수형 변수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해서 대입문을 이용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합계입니다. 합계를 구할 때는 이 x0에 있는 값, x1에 있는 값, 이런 값들의 합계를 구해서 플러스로 모두 연결해 줘야 됩니다. 모두. 지금 이게 다행스럽게 10개이니까 이렇게 10개의 이 데이터를 더하기 위한 플러스 이 명령어, 덧셈 명령어를 9개를 이용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00개, 20,000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수많은 이 줄들을 이용해서 일일이 하나씩 다 입력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그리고 오랜 시간도 걸리게 되겠죠. 자, 이제 아직은 우리가 접하진 않았지만 배열이라는 것을 통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고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봅시다. 10개를 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줘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10개의 배열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배열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100개라면 이 숫자를 10에서 100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10만 개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각각의 값을 집어넣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제 덧셈의 경우 어떻게 합계를 낼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방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일일이 덧셈이라는 명령 연산자를 이용해서 덧셈을 했어야 했지만 이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바로 이 알고리즘 하나로 가지고 하나씩 값을 불러와서 그것을 누계시키는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합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100개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수치만 바꾸면 돼요. 10에서 100으로 아무런 코드도 변경 없이 단지 이 숫자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러한 배열은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 앞서도 우리 잠깐 이와 같이 해서 배열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배열의 선언과 생성. 배열의 생성과 선언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은 해줘야 될 작업이 이전에 우리가 언뜻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죠. 데이터, 기본 데이터형이 있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있다. 그 레퍼런스를 만들 때 레퍼런스의 용도의 하나로서 배열의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다. 자, 그 레퍼런스형.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열을 위한 레퍼런스 변수의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해서 이전에 이것과는 좀 틀리죠. 이전에 우리는 int x라고 하면은 x라는 이름으로 기억 공간을 만듭니다. x라는 이름으로 기억 공간을 만드는데 그 기억 공간에는 int형이 담길 수 있는 기억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x에다가 10을 넣고 20을 넣고 30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좀 특이한 사항은 여기
이 대괄호로 열고 닫고 하는 요 구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x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레퍼런스 값을 담을 수 있는 레퍼런스 변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레퍼런스 값을 담을 수 있는 레퍼런스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변수명 만드는 규칙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생성합니다. 배열을 이렇게 레퍼런스 변수를 만든 다음에 배열을 생성해요. 생성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new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new 새롭게 만들겠다. 뭐를 인트형으로 10개의 인트형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을 만들겠다. 자, 그래서 저쪽 어딘가에 연속되어진 10개의 기억 공간을 만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자, 이 바로 new 연산자에 의해서 인트형을 담을 수 있는 10개의 기억 공간을 자기가 만들 겁니다. 만들고 자, 거기에 첫 번째 레퍼런스 값을 되돌려 줍니다. 이 new 연산자는 만들어진 공간에 레퍼런스 값을 되돌려 줄 텐데 그 되돌려진 값, 자, 요거에 의해서 되돌려지겠죠? 그 값을 x에 넣어라. 자, 그럼 이 x는 레퍼런스 변수예요. 즉 레퍼런스 값을 담을 수 있는 레퍼런스 변수예요. 바로 요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 담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레퍼런스 값, 이 레퍼런스 값을 참조해서 각 기억 공간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쪽에 요 기억 공간은 요 x고요. x에 가장 먼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x의 0이라고 부르면 요 공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x라는 이름의 1. 요거는 x의 1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x의 2.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요 맨 마지막이 x의 9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결국 여기 있는 값은 개수가 됩니다. 개수 10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10개를 만들고요. 자, 그랬을 때 레퍼런스 값을 이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요 기억 공간의 이름은 x의 0부터 시작합니다. 요걸 우린 인덱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인덱스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용어가 아까 우리가 언뜻 얘기했던 용어하고 이제 관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앞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요 얘기가 있었죠. 배열에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 봤던 요 내용을 보시면은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n개의 원소의 경우 10개를 만들었을 경우에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는 요거죠. 요 인덱스는 n-1이다. n이 10개는 10개의 원소를 만들었을 때 10-1, 즉 9가 마지막 원소다.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온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배열은 선언되고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런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인덱스로 만들겠다. 인트로 만들겠다. 인트 가령이 되면 KBS로 만들겠다. 그럼 KBS 해서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고요. 예,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 아니면 인트 자 우선 이거부터 열어 닫아주고 KBS 이렇게 해서 선언해줘도 똑같은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언해 줄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언된 곳에 KBS라는 이 선언 곳에 정수형으로 10개의 기억 공간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죠. int 10개의 기억 공간을 new 새롭게 만들어라. 자, 이렇게 하면은 이 new 연산자에서 10개의 정수형 값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을 만들고요. 연속된 기억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레퍼런스 값을 하나 되돌려 줄 겁니다. 그 기억 공간의 레퍼런스 값을.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레퍼런스 변수 여기에다 담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10개의 기억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각각의 기억 공간의 이름은 KBS의 0,
이게 처음 기억 공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기억 공간은 KBS의 1 해서 맨 마지막 기억 공간은 어떻게 해요? KBS의 9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언하는 이 선언된 내용을 이렇게 레퍼런스 변수 따로 만들고요. 그리고 배열의 기억 공간 따로 만들어서 레퍼런스 값을 레퍼런스 변수에 집어넣는 이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하나의 문장으로 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하나의 문장으로 쓰는 방법,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둘을 하나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int kbs 하고 열고 닫고 equal new 하고 int 하고 10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이 둘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선언과 동시에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 이렇게 있고요. 또 선언과 동시에 배열을 생성하고 초기 값을 동시에 넣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int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int MBC로 합시다. MBC로 이름을 하나 만듭시다. 배열 선언을 해보죠. 자, 배열 선언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배열 선언이 아니라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제가 잠시 지금 이 화면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세팅 좀 잠깐 하고요. 자, 세팅을 잠시 하겠습니다. 자, 세팅을 잠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가 초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포커스를 세팅해 놓고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하면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억 공간을 선언해야죠. 자, 5개만 만들겠습니다. int형으로 5개의 연속된 기억 공간을 만들어라. new 연산자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만들면 레퍼런스 값이 하나 되돌려 줄 건데 그것을 MBC에 넣어라.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레퍼런스 변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 공간 만들어서 레퍼런스 값을 MBC에 집어넣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nt MBC 요거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equal 한 다음에 요걸 집어넣어 주는 거죠. new int 하고 5개 만들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줄로 쓰거나 이렇게 한 줄로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기억 공간이 지금 5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각각의 기억 공간은 MBC의 0, 그리고 MBC의 1, 그 다음에 MBC의 2, MBC의 3, 그리고 MBC의 4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만들어진 것에 이제 값을 여러분이 넣을 겁니다. 요건 30을 넣어라. 요거 25를 넣고 요걸 10이라는 이름 기억 넣고 요거를 4, 요거를 60 넣어라.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이제 만들어진 기억 공간에 이렇게 하든 만들어진 기억 공간에 초기 값을 넣는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로 쓸 수 있다.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int mbc 하고 요거 그대로 써주고요. equal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나열해 주는 거예요. 30, 25, 10, 4, 60 이렇게. 아주 간단해졌죠? 예. 여러분이 배열을 생성하자마자 어떤 초기 값을 넣어줄 거라면은 이 방법이 가장 수월한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언하는 방법의 3가지 유형을 봤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요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자, 요 방법이 있었죠. 이렇게 레퍼런스 변수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억 공간 만들어서 레퍼런스 값을 레퍼런스 변수에 집어넣는 방법. 아니면은 이것들을 한 번에 다 만들어주는 방법. 또 하나는 데이터를 열거해주고 바로 초기화된 값들을 집어넣어줘서 배열을 생성하자마자 초기 값을 집어넣는 방법. 더블형으로 만들 때는 앞에 이제 더블자만 붙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기억 공간. 결국 이거는 바로 이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겠죠. 이거는 바로 우리가 상세하게 쓴다면은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더블이라는 이름으로 더블의 레퍼런스 변수 하나 만드는 거고요. 자, 더블이라는 이름으로 이거죠. 잠깐만요. 자, 여기 더블이라는 이름으로 더블 해가지고 이름은 요 이름으로요. 여기 있네요. 요 이름으로 더블 어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변수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레퍼런스 변수에 더블 하고 어레이에 집어넣은 거죠. 뭐를 생성해서 new 해서 더블로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요 과정. 그리고 나서 더블 0 만들어졌고요. 더블 0이 아니죠. 더블 어레이 0이 만들어졌고요. 더블 어레이 1이 만들어졌고요. 더블 여기서 빠졌네요. 어레이 2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블 어레이 3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곳에 지금 0.01, 0.02, 0.03, 0.04 이 값을 이렇게 선언해주고 만들어진 이 배열의 각각의 기억 공간에 이 값을 집어넣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요 한 줄로 정리된 모습이 되는 거죠. 이거 거꾸로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물을 겁니다. 이렇게 한 줄로 써주고 이걸 풀어서 쓰면 어떤 거니? 그럼 이거죠. 이걸 갖다가 한 줄로 쓰면 어떻게 쓰면 되겠니? 하면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럼 연습을 좀 해두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 배열의 본질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과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다음에 배열의 생성 및 초기화. 뭐 이거는 이제 아는 내용입니다. 자, int 이렇게 놨을 때, 자, 요게 array int라는 레퍼런스 변수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기억 공간을 담을 수 있는 이 int형의 기억 공간 4개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각각은 여기 1, 3, 2, 4라는 값이 정수값으로 담기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의 기억 공간의 이름은 요 이름의 0번, 요거는 요 이름의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요 내용. 자,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어레이 더블이라는 이름의 레퍼런스 변수 있고요. 자, 요거는 어레이 더블에 0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요거는 어레이 더블에 1, 요거는 어레이 더블에 2, 어레이 더블에 3에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을 여기서 살펴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int array equal new array o 라고 했을 때, 자, 요거는 뭐가 에러입니까? 예, 요거는 int array 에러가 아니고요. 요거는 int array라는 기억 공간에 new int o라는 걸 생성을 해서 집어넣는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있죠.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 빠진 게 여기, 자, 요거 지우고요. 깨끗이 지우고, 자, 여기에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여기 브레이스 열고 닫고, 이게 이제 대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좀 빠졌고요. 예, 오히려 뉴자가 없으면은 int 5번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값을 int array 넣으라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 밑에 거부터 봅시다. 밑에 거. 자, 이거는 int array 0의 요소에 5라는 값을 저장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만들어진 int array 3이라는 기억 공간에 6의 값을 넣어라 라는 얘기고,
자, 요거는 int array 3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읽어와서 그것을 n이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에 넣어라.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제 잘못 사용한 경우를 보죠. 자, 요건 n이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그러면 이게 n은 정수형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인데 여기에 int array에 -2, 이 인덱스 값이 여기 인덱스 값이 음수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에러입니다. 에러고요. 자, 다음에 이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4개를 잡아줬다고 해봅시다. int array로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equal 0, 1, 2, 3 이렇게 4개를 잡아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가질 수 있는 인덱스는 0에서부터 4까지의 값만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int array 5 하면은 여기 지정할 수 있는 이 메모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에러입니다. 에러.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는 레퍼런스 변수만 만드는 거죠. int array라는 이름의 레퍼런스 변수만 만들었지 아직 배열을 생성하지는 않은 겁니다. 여기에 실제로 생성을 한다면은 여기에 이게 들어 있어죠. equal new int 가로 열고 대가로 열고 뭐 10개, 20개 이렇게 해 가지고 기억 공간을 생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레퍼런스 변수만 만든 거거든요. 레퍼런스 변수만 만들어 놓고 이 int array 1에다가 8 넣어라. 그러면 이거 배열 생성되지도 않은 곳에 8을 넣어라 하는 거니까 이건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 또 다른 이제 모습이 될 텐데요. 자, 요거 한번 정확하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부터 보죠. 요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걸까요? 자, 요거는 이런 모습에서 나왔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종이를 대 가지고 새로 설명을 해 드려야겠네요. 자, 요 모습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각각의 정수값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거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었을 겁니다. int array int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썼겠죠. int 대괄호 열고 닫고 array int 이 이름으로요. 자, 그리고 세미콜론. 아무튼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요거 각각의 정수값을 담을 수 있는 4개의 연속된 공간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 구문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자, int형으로 담을 new int형을 담을 수 있는 4개의 기억 공간을 만들어라. 자, 이렇게 놓으면은 4개의 연속된 이와 같은 공간을 마련해 놓고 new 연산자에 의해서 그리고 레퍼런스 값을 하나 되돌려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겁니다. 즉, 요 레퍼런스 변수 array int라는 곳에 넣은 이 상태가 여기까지의 요 상태가 바로 요 모습입니다. 자, 요 모습일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게 바로 뭐라고요? 요게 array int의 0이 되는 기억 공간이에요. 여기가 array int의 1 기억 공간이고요. 요 1. 그다음에 요것이 array int의 2. 요것이 array int의 3이 되는 기억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요까지 얘기입니다. 요까지 여기.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제 int라는 이름으로 자, 그럼 요게 뭔지를 알겠죠? 자, 요거에 의해서 요 이름의 0번, 요 이름의 1번, 요 이름의 인덱스 2번, 요 이름의 인덱스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int 클론 해가지고 클론이라는 이름으로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었네요. 근데 그 레퍼런스 변수, 그럼 이제 레퍼런스 변수니까 레퍼런스 값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클론이라는 이름의 여기 조금만 올릴게요. 자, 이건 지우고요. 클론이라는 이름의 레퍼런스 변수를 여기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array int는 요 레퍼런스 값을 갖고 있죠. 그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을 이쪽 클론 이쪽으로 여기다가 복사를 했네요. 복사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요 이름을 가진 array int의 0, array int의 1, array int의 2, array int의 3이 되겠지만 동시에 요 이름을 가진 클론 0, 클론 1, 클론 2, 클론 3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프로그램적으로 확인을 해 봅시다. 요거를.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array int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해야겠네요. 뭐 해봅시다. 자, public 클래스 이름은 지금 여기 헬로예요. 저는 헬로 브레스 열고 어딘가에 닫고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하고 string 하고 s 하고 열고 닫고. 자, 이제 여기에 만들어야겠네요. 자, 여기 array int를 만들겠습니다. 자, int array int 해서 레퍼런스 변수 만들고요. 다음에 생성합시다. new int형으로 우리 여기서는 4개를 만들었어요. 4개를 만들면은 그러면 이 new 연산자에 의해서 레퍼런스 값이 나올 텐데 그거를 array int 요 레퍼런스 변수에 담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array int 0도 있게 되고요. 자, 여기에는 1이라는 값을 담겠습니다. array int 1에는 제가 여기다가 3을 담겠습니다. array int 2에는 2를 담겠습니다. array int 3에는 4를 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을 담았습니다. 자, 이제 int 클론이라는 이름의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건 배열의 레퍼런스를 담을 수 있는 레퍼런스 변수죠. 자, 그래 레퍼런스 담고 그 다음에 이 클론에다가 array int 이거 레퍼런스 변수죠. 그 레퍼런스 변수에 있는 값을 읽어다가 클론이라는 레퍼런스 변수에 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출력해 봅시다. system.out.println 하고 뭘 찍냐면 array int의 2를 출력해 봅시다. 1. 자, 이걸 출력해 봅시다. 그러면 요거죠. 요거 array int의 1은 3이 들어가 있으니까 3이 출력이 되겠죠. 하나 더 출력해 봅시다. system.out.println 하고 여기서 뭐를 출력하냐면 클론의 1을 찍어 보겠어요. 자, 그럼 어떤 값이 나올까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리면은 똑같이 여기도 3이고요. 여기도 3이 나오네요. 그죠? 자, 지금 여기도 3 나오고 여기도 3 나온다요. 요 값이 3이고 요 값이 3이에요. 즉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서요. 자, 이거에 의해서 array 0, 1, 2, 3 했는데 이 array int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이 4개의 기억 공간의 레퍼런스 값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걸 클론에다가 복사를 해줬어요. 일로 복사를 해줬어요. 따라서 이 클론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를 가리키는 거하고 여기를 가리키는 것이 동일한 거죠. 따라서 array int 0, array int 1, array int 2, array int 3인과 동시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는 클론 0, 클론 1, 클론 2, 클론 3 이게 동일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문제를 보면은, 자, 이렇게 쓸 때, 이렇게 해주고, 여기 클론 레퍼런스 변수에서 array int를 여기다가 복사를 해줬을 때, 클론 2를 출력하라고 그러면, 뭐가 출력되겠어요? 예, 바로 여기죠. 2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 내용, 잘 한번 새겨서 한번 여러분이 되씹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을 보도록 하죠. 자, 배열의 선언 및 생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메인 메소드 있고요. 자, 여기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값을 읽어드리네요. 자, 스캐너 클래스 이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배열을 생성했어요. 인트형으로 5개 값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만들어서 거기 레퍼런스 값을 int array 레퍼런스 변수에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x 최대값 구할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그리고 화면에 양수 5개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포문을 돌렸습니다. 자, 스캐너 값을 읽을 때마다 next is 정수 값을 읽어 드릴 겁니다. 자, 그 읽어 드린 값은 처음에는 i가 0이니까 int array 0에다 담을 거고요. 아마도 다음 값 읽어 드리면 그 값은 int 여기 i가 1이 될 테니까 int array 1에 담을 거예요. 그 다음 읽어 드린 정수 값은 int array 2에 읽어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차례차례로 양수 5개를 여기다 담아 놓을 겁니다. 자, 그 담았을 때마다 뭘 하냐면은 바로 읽어드린 이 값이 max보다 크냐? max보다 크면은 그 max에다가 그 큰 값인 그 값을 max로 바꿔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max로. 자, 그래서 계속 max는 계속 돌 때마다 max는 큰 값을 갖고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서 다 돌았을 때 이제 화면에 가장 큰 수는 하고 max 구해진 max 출력하고요. 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지금처럼 시작을 하면은 양수 5개를 입력하세요. 요게 문구가 나올 거고요. 이제 하나씩 이렇게 빈칸을 띄어서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 이제 최대값을 max가 최대값을 갖게 될 테니까 가장 큰 수는 100입니다 하고 결과가 나오겠네요. 여러분 요거 한번 꼭 돌려보기 바랍니다. 자, 이 배열의 크기 자바 배열은 객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는 length 필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일일이 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해서 length 구해서 그 length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저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걸 볼까요? 요거대로 한번 요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볼게요. 요거는 그대로 한번 요거 한번 요거를 그대로 제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여기 이클립스 쪽으로 가져가서요. 여기다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자, 요 문구 아까 가져온 겁니다. 자, 가져온 거에서 length x의 배열 선언하자마자 초기 값을 넣었어요. 원소는 5개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x라는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점 하고 length라고 필드를 여러분이 지칭해 주면 아마 요 배열의 개수인 5가 나올 겁니다. 돌려보도록 하죠. 예, 5라고 나왔죠. 자, 요거 가령이 되면 컴마 70 뭐 여기 3 5 45 이렇게 넣어봅시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6이라고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배열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length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 이제 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int i 콜 0서부터 시작을 해서 i가 언제까지, 자, 바로 여기에 x.length의 그 원소의 길이가 나와 있을 테니까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하면서 자, 뭐를 해볼까요? 자, 모든 데이터를 다 출력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i라고 하면은 이렇게 i라고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i라고 넣으면은요, 처음에 포문에 의해서 i가 0일 때 일로 들어오면 i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로 끝나서 i 하나 증가되니까 i가 1이 될 겁니다. 1은 x.length, 지금은 x.length가 5예요. 1은 5보다 작으니까 이번에 1로 들어와서 i는 1. 그 다음에 1로 하면 i는 2가 되죠. 1로 와서 2는 5보다 작으니까 1로 들어가요. 그러면 y는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가 하나 증가돼서 3. 그럼 1로 와서 3. 그 다음에 4. 1로 와서 4. 그 다음에 5가 될 때 1로 와서 5는 5보다 작으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걸 건너뛰게 될 겁니다. 그래서 i는 이 돌 때마다 0, 1, 2, 3, 4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걸 여기다 껍데기를 써보죠. 여기다가 요 배열의 이름인 요걸 한번 해봅시다. x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닫아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i가 0일 때 여기로 와서 i가 0이니까 x의 0. x의 0은 요거예요. 30.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일로 와서 이제 i는 1이 될 거고요. 일로 와서 i가 1이죠. 그러면 결국 x의 1. x의 1은 요게 x의 1이에요. 10이라고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요게 i가 이제 2가 돼서 일로 와서 2. 그럼 i는 2니까 x의 2를 부르게 되겠네요. 결국 10을 부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x의 3. 그 다음에 x의 4 이렇게 차곡차곡 부르게 되겠죠. 그럼 그걸 우리 이런저런 곳에 활용을 하면 돼요. 자, 지금은 여기다 그냥 출력을 하는 곳에 해봅시다. system.out.print 하고 이 값을 출력해라. 프린트하고 요 값을 출력해라. 그리고 옆에 줄을 하나 잠깐 한 공백을 띄워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죠. 프린트 ln은 안 쓰고 프린트문 썼습니다. 자, 그리고 돌려볼게요. 이게 아니고요. 자,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 처음에 이것 때문에 결과가 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5, 다시 말해서 원소의 개수가 5개, 요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에 의해서 요게 이제 여기 값 x에 0 불러와서 찍었고 x에 1 불러와서 찍었고 해서 요게 차곡차곡 이렇게 찍은 겁니다. 포문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원소 하나하나씩을 다 불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배열의 특징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길이 사용하고 배열을 불러내는 방법 우리 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PPT로 가보죠. 자, PPT에 바로 조금 전에 사용했던 요 내용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배열의 랭스 필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도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자, 메인 메소드에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값을 읽어드리죠. 자, 그것을 제대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스캐너라는 클래스 이용했고요. 자, 처음 화면에는 이거에 의해서 5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행시키면 나올 거고요. 자, 배열, int array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5개를 마련했네요. 그러면 int array 0, int array 1, int array 2, int array 3, int array 4의 4개의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에 sum이라는 더블형의 데이터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마련해놨고 0.0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는 0서부터 int array length, int array.length 하면은 결국 여기 int array 요거 5개 만들어졌으니까 int array.length는 5가 되는 겁니다. 5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걸 해라. 그러면 int array 요게 처음엔 0이 되고 그 다음 1, 2, 3, 4, 5 이렇게 되겠네요. 5까지는 안 가죠. 자, 여기 scanner.next int, 그렇다면 이거는 정수 값을 읽어드릴 겁니다. 읽어드린 값을 처음에 int array 0에 넣을 거고요. 끝나면 다시 1로 오겠죠. i가 1이 될 거고 1로 와서 int array 1에다가 정수 값으로 읽은 데이터 값을 외부로 키보드로부터 읽은 값을 int array 1에다 넣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5개의 데이터를 모두 입력 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개의 데이터를 요거는 뭡니까? 우리 이제 잘 아는 거네요. int array 0을 sum에다가 int array 0을 더하고 다음 루틴에서 그 sum에다가 int array 1을 더하고 계속 누적시키는 겁니다. 결국 합계를 내는 과정이죠. 이거에 5번 다 돌면은 그럼 결국 sum에는 이 모든 값을 더한 값이 누적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평균 값은 바로 그 누적된 값에서 이 5개의 값으로 개수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균일 테니까. 자, 그래서 구해진 값
2, 3, 4, 5, 9 넣으면 평균 4.6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거 여러분이 이런 문제로 거꾸로 낼 수 있을 겁니다. 5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배열로 입력받아서 평균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지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거꾸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쪽 구석에다가 여러분이 문제를 만드세요. 만든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소스 코딩을 하는 연습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자, 다음에 봐야 될 것은 for each문입니다. for each문. 배열이나 나열된 원소를 순차 접근하는 데 유용한 for문입니다. for문. 자,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는 요거 레퍼런스 변수 선언하는 거죠. 배열에. 자, 그리고 이제 초기 값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요 값은 요 값은 n의 0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n의 1, n의 2, n의 3, n의 4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썸을 구하는데 썸 0으로 놓고요. 자, 요거는 한번 들여다 봅시다. 요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백지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죠. 자, 요게 n의 요것이 n의 0에 들어가 있고요. 요것이 n의 1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n의 2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n의 3, 그리고 요 마지막이 n의 4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값을 더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그럼 결국 이 값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n의 0 더하기 n의 1 더하기 n의 2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더하기 n의 3 더하기 n의 4를 해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덧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거 전체로 한번 볼게요. 자, 결국 문제는 요거 하는 건데, 그러면 n의 제로는 요거 불러오겠죠. 1이라고 불러올 거고, n의 1 하면은 요거 2라고 불러올 테니까, 자, 이건 접어두고, 자, 요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합계내는 문제. 자, 그럼 이거 합계내는 문제 우리 지난 시간에 언뜻 얘기를 했죠.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합계내는 데 있어서는 먼저 이거부터 생각하라고요. n의 0, n의 1, n의 2, n의 3, n의 4를 각각을 나타내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라고요. 자, 그럼 각각을 나타내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먼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여기 0, 1, 2, 3, 4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부터 우선 해봅시다. 0, 1, 2, 3, 4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예, for int i라고 해봅시다. i는 0서부터 i가 어디까지? 이게 5보다 작을 때까지예요. 5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렇게 i라고 딱 놓으면은, 그러면 요 i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0, 그 다음에 하나 증가돼서 1, 그 다음에 하나 증가돼서 2, 하나 증가돼서 3, 하나 증가돼서 4, 하나 증가돼서 5가 되면 5 이제 벗어 나오는 거죠. 바로 요게 나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자, 나오죠. 자, 그럼 여기 나온 값에서 이건 이제 됐으니까 거기다 껍데기를 씌우는 거예요. n에 이게 나오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i가 0일 때 i가 0 그게 아니고 n의 0, n의 0이면은 결국 아까 1이 보관된 그 값을 불러오라는 거죠. 자, 다음에 끝나면 i가 1이 될 거고요. 1은 5보다 작으니까 1, i가 1, 결국 n의 1을 불러와라. n의 2를 불러와라. n의 3, n의 4, 그리고 5일 때는 벗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을 불러왔어요. 불러온 다음에 합계를 내는 과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계시키라고요. 누적시키라고요. 즉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각각의 값이 나올 때마다 썸에다 더해서 썸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것이 바로 이게 누계를 구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세미콜론. 단 썸은 0으로 놓고 시작해라. 이거 바로 이 원칙만 지키면 여러분은 합계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합계 다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썸을 이 개수로 나누면 그럼 평균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 과정으로 여러분이 진행하면 된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썸은 썸 플러스니까 이게 썸 플러스 이퀄 ni라고 써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두고 이제 요 구문을 보면 이제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게 NA0, NA1, NA2, NA3, NA4가 들어가 있는 거죠. 썸 0으로 놓고요. 이제 하나씩 불러오세요. 불러온 다음에 그걸 누적을 시키세요. 그러면 이거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썸에는 결국 이거의 합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더 편하게 쓰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방법이요. 자, for each 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for each 문. for each 문이라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form은 해가지고 여기 n, 요 n은 결국 이 배열의 이름입니다. 배열의 이름을 여기다 써줬어요. 그러면 n이라고 하면은 전체 이 배열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n에서 하나씩 끄집어 오란 얘기예요. 하나씩 끄집어 와서 그걸 k의 이 하나의 값은 전부 인테저형이죠. 끄집어 와서 k에다 잠시 보관해 라고 했을 때, 자, 그 보관한 값에다가 썸을 더해서 그걸 썸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쪽 그 배열의 이름, 이건 n0니까 배열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포문을 해서 불러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n이라는 이 집합체에서 자기가 알아서 하나씩 끄집어 와라. 끄집어 온 값을 잠시 k에 보관시켜 놓고 이 값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겹치지 않게 자기가 하나씩 값을 불러와서 k에다가 집어넣을 테니까, 그럼 그 k를 이제 누적시키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for each 문이에요. 이거 쓰는 대신에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이 방법을 쓰면 우리는 i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다 값을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세세히 다뤄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자, 그래서 for each 문을 사용한다라는 거 집어넣고요. 자, for each 문을 활용하는 예를 여기 보여주고 있네요. 이것도 이 내부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n이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친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NA0, NA1에 보관되고 NA2, NA3, NA4에 이제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n, 요 n이라는 이거에서 하나씩 값을 불러와서, 그러니까 어느 때는 1, 어느 때는 2 이렇게 차례로 불러올 겁니다. 그것을 k에다 집어넣어. k에다 집어넣고 이 k 값을 출력해, 그리고 한 칸 옆으로 띄고, 자, 이제 옆으로 계속 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불러온 k를 계속 누적시켜. 자, 그러면 이걸 돌 때마다 자기가 알아서 이 중에 값을 하나씩 차곡차곡 불러와서 k에다 넣을 겁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k를 계속 옆으로 출력할 거고요. 한쪽에서는 그 k를 계속 누적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값을 다 불러와서 이제 출력도 하고 누적도 시킬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합은, 이거 다 끝난 다음에 합은 썸. 그럼 썸에는 이제 전체적인 합이 들어가 있겠죠. 썸 출력하고요. 요거는 또 다른 예가 되네요. 요건 배열 선언을 했어요. 배열 선언을 했는데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배열 선언. 그리고 사과, 배, 바나나, 체리, 딸기, 포도.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값에서 이 전체 값에서 f, 이 전체 값에서 값을 하나씩 불러와. 네가 알아서 차례차례로 겹치지 않게 불러와. 불러온 값을 s에다 담어. 자, 그 담은 값을 출력해보자 했을 때 이렇게 돌리면은 하나씩 차례로 사과, 배, 바나나, 체리, 딸기, 포도 이렇게 출력할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여러분이 직접 돌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에 볼 거는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고요. 자, 2차원 배열, 요거는 조금 좀 잠시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거든요. 자, 2차원 배열 다음에 잠시 끊어서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